예, 잘 지냈어요? 네,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여러분 또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여러분 아까 우리가 건부지까지 했잖아요. 공지까지 했나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뭐 굉장히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인데요. 일단 그 처음이니까 뭐 나중에 들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 드리면, 자, 소지와 원지인데, 이 소지나 원지는 원료가 되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료.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아까 우리가 허보지 이야기할 때, 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임지를 사서 깎는다. 이렇게 변해 가는 중에 있는 걸 우리가 허보지라고 그랬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후보지라고 하고, 이럴 때 이 택지의 원료가 되는 바로 이 땅을 뭐라 그러느냐, 원료에서 이제 원지 또는 원소에서 소지, 그래서 소지 또는 원지라고 한다. 그래서 소지란 개발 또는 지상물의 설치 이전 상태, 이전, 그러니까 개발되기 이전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 맨 마지막 봤더니 원료로 투입되는 땅, 그런 걸 원지라 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법지하고 빈지는 뭐 어쩌다 좀 나올 때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용어를 좀 아시는 게 좋은데, 이 법지하고 빈지죠. 그래서 법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법지라고 합니다. 나중에 요거는 그 지적, 공간정보법에서 많이 공부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A의 집이 있고 여기 B의 집이 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고도 차이가 심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축대 같은 걸 쌓잖아요. 축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사지게 축대를 쌓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비가 무너지지 말라고. 그럴 때 이 축대가 쌓여진 부분만큼의 땅 면적, 이걸 법지라고 합니다. 법지. 그래서 이걸 법지라고 해요. 그래서 법지를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요거는 소유권은 있어요. 소유권. 그런 소유권은 있는데 이용은 좀 어려운 땅이에요. 왜냐? 이렇게 경사가 심한데 여기다 뭐 농사를 짓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용 가능해요? 불가요? 불가. 그러고 이 법지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랫집이에요? 윗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윗집 소유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B의 토지는 정확하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윗집 소유다.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인지를 빤히 알 수 있는데 이용은 어렵다고 이야기죠. 그런데 빈지는 법지하고는 좀 반대예요. 그래서 요거는 소유권이 누군지는 몰라요. 누구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다. 뭐냐, 주로 이제 바닷가에 있는 땅인데, 여러분 바다라는 게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라고 치죠. 여기까지. 그럴 때 우리나라 공유수면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공법 공부하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공유수면관리법은 토지하고 바다의 경계를 어떻게 삼느냐, 최고 만조 수위선이에요. 최대 만조 수위선이다. 와, 이것도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분석한다 그랬어요. 수위선이라는 게 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선이다.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냐, 그 이야기죠. 그런데 만조라는 건 뭐냐? 바닷물은 조수간만의 차이, 간조, 만조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만조는 제일 많이 들어온 거죠. 간조는 제일 많이 나간 거고. 그러니까 물이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때까지를 바다로 보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육지로 봐요. 그래서 여기는 산 20번지라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다라고 치자. 지적공부에. 그래서 이게 A지역인데, 등록이 돼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여기가 이제 뭐 산 20번지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는 땅이에요.
여기는 이제 땅이라고요, 바다라고요? 바다. 그런데 지구 환경이 때로는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온다라고 치자.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최대 만조 수위선이 어디냐? 아까는 A 지점이었지만 지금은 A 지점이에요. 이제 변해서 B 지점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 만조 수위선, 이 B 지역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의 토지, 이 사이의 토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면 그림을 안 보면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빈지. 왜 이걸 빈지라고 하느냐? 빈지. 요거는 이제 소유권이 없는 이유가 바닷물은 이렇게 이제 B까지밖에 안 들어오는데 아직 지적 공부를 갱신을 못했어요. 갱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 땅은 소유권이 누군지는 몰라. 갱신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바닷가에 우리가 해변이니까 이용은 불가능이요, 가능이요? 가능. 그래서 빈지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보죠. 법지죠. 그래서 법적으로만 소유할 뿐 실익이 없는 토지로 측량 면적이 포함되지만 사용은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빈지인데 법적으로 소유는 불가능하나 실익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 니은번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를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빈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포락지, 산화지 포락지가 있는데 이 산화지는 쉽죠. 거기 바로 읽어보면 돼요. 상공에 고압전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산화지예요. 뭐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이거. 그런데 여기 이제 막 철탑이 있고요. 철탑. 여기 쭉 고압전선이 쫙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압전선이거든요. 이거요. 이때 이 고압전선, 전선 아래 하자. 아래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의 땅을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산화지라 그래요. 예컨대 지금 지붕에 고압전선이 흘러간다고 치자. 그럴 때 이 바닥 토지는 산화지고 저 옆에 있는 땅은 산화지예요. 산화지 옆에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산화지라는 게 문제가 되냐? 아까 이거 그냥 전선이라 그랬어요. 고압전선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전선입니다. 실제로 이거. 뭐 수십만 볼트예요. 그냥 가정용처럼 220볼트가 아니고 수십만 볼트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집 짓고 살면은 틀림없이 건강에 나쁘고요. 만일 뭐 이렇게 그 철근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닿으면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주변의 토지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산하지. 보통 전선 아래쪽은 집 짓고 살면 안 돼요.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건강에 나쁠 가능성이 많죠. 여자도 나쁘지만. 그래서 그런 걸 산화지라 한다. 왜 나쁘냐 그런 거는 이제 공부가 많이 되면 알려드릴게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포락지. 포락지는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땅이다라고 하는데 예컨대 이런 땅이에요. 여기가 밭이에요. 밭. 밭인데 여기가 이제 언덕이죠. 뭐 언덕. 어느 날 이제 큰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저 산 위에서부터 막 물이 치고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이 막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천이 돼버렸다라고 치죠. 하천. 그러니까 이만큼의 땅은 언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쓸려 내려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토, 집안이 끊어져 가지고 쓸려 내려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포락지 이 부분. 이 부분을 포락지인데 어째서 포락지라고 하느냐. 이것도 나중에 이제 민법 공부를 좀 해보시면 금방 아는데 여러분 지금 이 A 부분의 토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원래 이거는 개인의 토지였어요. 개인. 그러니까 사유지였다 그 이야기죠. 예컨대 여기 A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A의 토지였다 그 이야기예요. A의 재산이다. 그런데 하천은 국유지예요. 국유지.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죠. 갑이라는 사람 거다라고 치자. 갑. 땅은 A 부분이니까 혼돈되니까 뭐 구별하죠. 그럴 때 이 A 부분의 토지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A 부분의 토지는 한 개의 토지인데
권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국가과 하천, 하나는 여전히 갑이라는 사람의 개인 땅.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하나의 토지에 두 개의 권리가 상존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걸 이제 민법에서는 혼동이라고 그러는데, 혼동. 혼란스럽다. 이렇게 혼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의 권리, 약한 권리가 죽어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유지, 사유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걸 포락지라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땅 많은 어르신들은 큰 비가 오면 꼭 자전거에다가 삽을 끼워야 돼. 삽. 시골 분들은 자전거에 삽을 이렇게 잘 끼얹고 다녀요. 네, 끼워가지고 자기 땅을 쭉 둘러봐요. 이렇게 무너진 데가 있으면 가만 놔둬야 될까요? 복구해야 될까요? 빨리 복구해야 돼. 하천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해하셨어요? 지정되면 끝이에요. 건드리면 안 돼요. 하천은 내 마음대로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하천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확 제방을 만들어. 그럼 물이 오다가 옆집을 쳐가지고 옆집 땅을 침범을 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하천은 수류를 마음대로 변경시키면 안 돼요. 국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무너진 걸 포락질한다. 보세요. 막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니까 별걸 다 하잖아요. 상식이 넓어지잖아 지금 벌써. 포락지. 저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논밭이 강물이나 냇물 등에 침식되어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땅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걸 포락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시면 여러분 그 공한지, 휴한지, 유휴지가 있는데 바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공한지는 토시 내 토지인데 지가 상승을 기다리면서 투기 목적으로 놀리고 있는 땅을 공한지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유휴지 보니까 개발해야 할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여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둘 다 투기 목적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투기의 동그라미 둘 다. 공한지하고 유휴지는 투기 목적이 있다. 그런데 휴한지는 뭐예요? 투기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이에요. 농사, 농경을 위해서. 예컨대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시골 도시에서 살았으면 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밭인데 밭. 여기다가 막 주구장창 막 수십 년 동안 계속 당근 농사만 지어요. 그러면 땅이 막 전부 다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땅이 힘이 없어가지고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년 농사 지었으면 한 1년은 거기다 이제 거름 쫙 깔아가지고 땅 갈아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한 1년 정도는 쉬어줘야 돼요. 그런 걸 휴한지라고 한다.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도 왜 막 평생 일만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유럽 사람들은 막 한 달씩 쉰다면서요. 우리나라는 뭐 그 잘 안 되지만 안식년이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우리도 한 1년 쉬었다가 또 일합시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가로사발의 주택의 종류인데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건축법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 공부하시면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58쪽에 가셔가지고 58쪽에 부동산의 속성이 있는데 이 부동산의 속성은 다음 주에 간략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그럴 때, 자, 여러분 오늘 문제 나눠드린 거 있나요? 네, 문제 잠깐 보죠, 문제. 어려울 겁니다. 지금, 아직은 문제 풀 수 있는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게 우리가 들어봤던 것 같다. 이 느낌이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제 1장의 1번. 다음 부동산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자, 부동산학은,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는 원리 및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으로 정의한다. 아까 김영진 교수가 그랬죠. 자,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체계된 지식으로 부동산, 산이네, 산. 부동산 활동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과학성이 인정되고, 자, 그것을 실무활동에 응용하는 기술 면에서는 기술성이 인정된다. 설명 아까 드렸고, 3번에 부동산 활동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에 차관점을 둔 사고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아까 활동은 인간이 한다 그랬죠. 인간.
그다음에 4번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이념으로 능률성의 원칙을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이 합리적이고 경제적 이익이 최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 좋은데 경제적 이익이 최고가 된다 그러면 경제성이에요, 이거야. 능률성이 아니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네. 4번. 5번에 부동산 활동에는 평가 활동, 중개 활동, 권리 분석 활동, 입지 선정 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고 이것들은 언제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나 나라에 따라 가변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답이 4번이죠. 2번.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조지현 선생님이죠. 그 다음에 자,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 과학이 아니고 종합 학문의 성격이 있다. 좋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 학문 영역으로 등장했다. 학제적이라는 이야기는 대학에서 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부동산학과가 전국에 전문대 포함 한 200개 되죠. 200개. 그래서 그 한 80개 정도가 이제 제대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덜 제대로 하고. 옳은 이야기고 어쨌든 학제적이죠. 4번에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 지구학 같은 순수과학이다. 아까 순수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에요? 응용. 그러니까 틀렸죠. 그죠? 네. 4번이 틀렸고 5번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론적 접근법은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고 자기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과정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아까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2장이 이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인데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부동산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 부동산이죠. 의제 부동산을 합쳐서 복합 부동산이라 하는 거예요.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틀렸네, 그죠? 네,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정착물은 의제 부동산이다. 그러면 안 되고 협의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3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 재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건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거기 답이 잘못됐어요. 3번이 답입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은 물적 재산으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광의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등으로 개념을 확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확대했죠. 네. 그래서 틀렸고 5번에 정착물은 사회경제적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항구적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정착되어 있어야 되니까 항구적이죠. 네. 그래서 일시적이면 안 돼요. 네. 답은 3번이었고요. 2번에 다음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아니한 것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협의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옳은 이야기죠. 네. 2번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고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과 하에 미친다. 여기 이제 212조 민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옳은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에 내 땅 위아래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방위의 부동산이라 하며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와 같이 협의니 뭐 광인이 이런 건 민법 이런 데서 이야기했으니까 경제적이에요. 법률적 개념이에요. 법률적. 아까 경제적 개념은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다, 상품이다, 소비지다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가 아니고 법률적 개념이다 그래야죠. 그 다음에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법률상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항공기 등은 의제부동산으로 광해부동산에 포함되죠? 네, 그래서 옳은 이야기. 5번 토지하고 토지외 정착물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 거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5번은 뭐 아직 설명 안 했는데 토지하고 건물을 합해가지고 여기 잠깐요.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토지와 건물을 합해가지고 우리 부동산학계로는요 토지와 건물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복잡하니까 뭐라 그러느냐? 그냥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개념은 빼고 그냥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이해하셨나요? 토지 건물이 함께 있으면 뭐라 그런다고? 복합.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건 아실 텐데 이거. 주상복합 건물. 주상복합 부동산. 주상복합 건물. 이거는 땅, 토지하고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지는 빼고 건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만. 여기 용도가 상가도 있고 위에 주택도 있고 이렇게 주상이 섞여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예요? 이거는 다 같은 용어예요? 다른 용어예요? 다른 용어. 네? 그러니까 5번은 요거예요. 네.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이 독립된 거래객체이면서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토지 건물이 함께 이용되더라 하는 걸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경제 법 제도적 개념을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답이 뭐예요? 생산 요소다, 자산이다, 자본이다 다 경제죠. 소비재 상품 다 경제죠. 근데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건 아까 의제부동산이니까 법률.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에요. 아직은 좀 어렵죠. 4번은 할 만할까요?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갖는 토지의 등록단이다. 뭘까요? 필지. 좋아요. 5번 다음 토지에 관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이행지라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이런 건 이행지래요? 후보지예요? 후보지죠. 그래서 5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옳은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설명 다 됐고요. 6번으로 바로 가죠. 6번 가시면 다음 내용과 관련된 토지의 용어는 무엇인가 그랬죠. 그래서 법으로만 존재할 뿐 활용 실익이 거의 없는 땅이다. 방금 그걸 뭐라 그랬죠? 법지였죠. 그래서 뭐 할만하죠. 여기 이제 기출됐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할만하지 뭐. 그러니까 뭐 조금만 공부하면 되겠는데 이거 그렇지 않나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난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오늘 여러분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서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 힘들 것 같고 또 마침 어찌어찌 하다 보니 또 밖에 손님들이 또 와 계시고 그래서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서 11월 달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결혼은 저한테 맡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1시 40분 정도까지 할 예정이고요. 12월 정도나 1월부터는 좀 무조건 2시에요. 이제 1월은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2시. 2시 이전은 절대 못 건데 왜냐하면 진도를 걱정해야 돼서.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